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쌓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논어에서는 50에 1000명을 안다라는 지천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비로소 하늘의 뜻, 즉 자신의 사명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재산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에는 그 이상의 부가 반드시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충족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큰 행복을 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7가지 보물을 삶 속에서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더 깊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7가지 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건강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건강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큰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감사히 반응합니다. 80이 넘으신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십니다. 그녀는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한 내 인생도 움직인다오.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멈추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번씩 하루 3번, 벽에 기대어 팔 굽혀 펴기를 하루 5번.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몸의 건강만큼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배를 7분만 채우고 3분은 비워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현미와 계절나물로 차린 소박한 아침을 드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맘만조차 먹었는데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걸 먹지. 그러니 아프지도 않고 약도 안 먹어. 충분한 수면도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어떤 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를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세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동양의 수행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호흡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공자는 인생은 거울과 같아서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고 찡그리면 찡그림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60이 넘으신 박 여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고민했지만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마음의 창문을 열자온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맹자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깊고 진실한 관계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70 넘으신 박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면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둡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는 건 바둑이 아니라 추억이지. 이 친구들이 있어 내 삶이 외롭지 않아.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젊은 시절 함께한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떠나거나 멀리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용기도 필요합니다. 노인정, 복지관,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용기 있는 인사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황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매주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연락이 끊겼어. 이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시간이 있으니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의 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의 사랑도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이 넘은 김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내 방식대로 살라고 고집을 부렸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아들은 나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 뒤로는 그저 지켜보고 응원하기로 했지.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의 큰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70이 넘으신 이 할머니는 매주 손주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내 김치를 좋아해. 나중에 내가 없어도 이 맛을 기억하고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작은 유산이지.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은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서로에게 매일 고마워와 사랑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80이 넘으신 한 부부는 6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으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라고 말해.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내일도 함께하자고 약속해. 이 작은 의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 만약 혼자 계시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내보세요. 동네 노인정, 복지관,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70이 넘어 홀로 되신 정 할머니는 처음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고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매주 공연을 준비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모든 슬픔이 사라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인간관계는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동양의 지혜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가르칩니다. 관계를 위한 작은 인내와 양보가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에게 전화 한 통, 짧은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보물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공자는 나이 70에도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세계 각국의 풍경을 구경하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들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니 매일이 설레는구나. 내 머릿속에 샘솟는 물이 생긴 것 같아.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미뤄둔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예, 그림, 악기, 외국어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움의 과정 자체가 우리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70 넘으신 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늘 바빠서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 용기를 내어 기타를 시작했고 이제는 동네 작은 공연에서 연주를 합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연주를 들으러 온다니까. 배움은 꼭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알아가는 자세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꾸준한 노력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뇌 건강을 위해서도 배움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이는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간단한 퍼즐이나 암산, 새로운 단어 외우기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60이 넘은 정 교수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신문에 낱말 퍼즐을 풉니다. 이게 내 뇌의 아침 체조야. 이렇게 뇌를 움직여야 녹슬지 않아. 동양의 지혜는 배움은 등불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준다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노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강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80이 넘은 김 할아버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노인 인문학 강좌를 듣습니다. 젊었을 땐 밥벌이에 바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 이제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철학책을 읽으면 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 무엇을 배우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서로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70이 넘은 박 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대신 손주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님이자 학생이야. 이게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지. 노자는 알미 많을수록 고민도 많아지지만 지혜가 많을수록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를 추구하며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읽은 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지혜가 탄생합니다. 배움의 여정에 동행자가 있다면 더욱 즐겁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작은 도전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 소중한 것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장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자연과 다시 교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함께 밝아져. 자연은 내게 매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네. 동양의 자연과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천인합일 사상에 기초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각 계절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과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활동을 하며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것이 동양의 지혜입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습니다. 새들은 계절마다 다른 노래를 불러. 봄에는 생동감 있고, 여름에는 활기차고, 가을에는 차분하고, 겨울에는 고요해.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떤 계절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잔잔한 기쁨을 줍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과정은 마치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보람을 줍니다.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른 상추를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나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텃밭을 가꾸어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풍성하게 해보세요. 흙을 만지고 햇빛을 느끼고 물을 주는 일련의 과정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동양의 농사 철학은 땅을 대하는 마음이 곧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70이 넘은 최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 고추, 깨잎을 기릅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산책은 가장 쉽게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우리의 고민은 작아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70이 넘은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산에 오르면 내 마음도 함께 올라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돼. 그리고 내려올 때는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높은 산, 넓은 바다,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동양의 전통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은 공간에 담아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집 주변에 작은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어 보세요. 꽃과 나무, 돌과 물이 어우러진 공간은 일상에서 작은 쉼을 선사합니다. 80이 넘은 한 선생님은 자택 뒤뜰에 작은 정원을 가꾸십니다. 내 정원은 내 마음의 거울이야. 매일 조금씩 가꾸고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정돈되지.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배워. 자연의 변화는 우리 삶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 나무잎이 푸르렀다가 붉게 물들고 떨어지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른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현재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70이 넘은 김 할머니는 창가에 심은 국화를 가꾸며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느껴. 하지만 슬프지 않아. 지금 이 순간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뿐이지. 자연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줍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폭풍 후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노년기의 여러 변화와 상실 속에서도 이러한 자연의 지혜는 큰 위안이 됩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태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다시 새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항상 다시 시작해.
나도 아내를 잃고 쓰러졌지만 이 나무처럼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게 됐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 소리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가끔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의 소리만 들어보세요. 여든이 넘은 최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가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생각에 위로받지. 자연의 색채가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녹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파란색은 평화를 가져오며 노란색은 기쁨을 줍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색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80이 넘은 박할머니는 봄이면 꼭 벚꽃놀이를 갑니다. 분홍빛 벚꽃을 보면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 들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휴식만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 속에서 삶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의식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5번째 보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2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에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에 감사하세요.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60이 넘은 정 할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쓰십니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뭘 적을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일이 많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진 거지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연습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부족한 것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옮겨갑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상실과 변화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동양의 지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루 중 잠시 멈추어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음미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70이 넘은 김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팔이 있어 감사해. 이제 왼손으로 하던 일을 오른손이 대신해주니 더 고맙지. 내 몸의 다른 부분들이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걸 보면 참 신기해. 감사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이 비어있는 컵을 볼 때 반이 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 관점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0이 넘은 박 할머니는 시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항상 밝은 표정입니다.
예전엔 잘 보였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웠어. 이제는 눈은 잘 안 보여도 마음의 눈이 더 밝아졌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감사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내 성공이 모두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주변의 도움과 운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어.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며 이러한 가르침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80이 넘은 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추억들이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의 부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사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가장 효과적인 무료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다르게 흘러가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거든. 감사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이러한 명상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동양의 지혜는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되새겨 보세요. 이러한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로 소중한 것은 봉사와 나눔의 기쁨입니다. 맹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시간과 경험, 지혜를 나누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70 넘으신 김 할아버지는 주 2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다시 어려지는 것 같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거지.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픈 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동네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이 넘은 박 선생님은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후 지역 도서관에서 읽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있어 행복해요. 아이가 글을 읽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봉사는 우리에게 목적과 소속감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주 3회 노인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만난 봉사자들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지. 동양의 지혜는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 재능, 관심, 애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최 할아버지는 목공 기술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집에 부서진 장난감과 가구를 고쳐줍니다. 내가 평생 익힌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아. 봉사는 세대 간 연결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김 할머니는 대학생들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놀라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야. 그리고 그들도 나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해. 봉사는 우리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다양한 배경과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더 큰 연민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60이 넘은 정 할아버지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지.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봉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평생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큰 자산이 됩니다. 80이 넘은 박 교수는 은퇴 후에도 젊은 연구자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내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지. 중국의 속담에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을 선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상대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70이 넘은 한 할머니는 암투병 중에도 같은 병동의 환자들을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에는 내 아픔을 잊게 돼.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껴. 노년기의 봉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봉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한 후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잊은 것 같았어.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찾게 됐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봉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지역 도서관, 병원, 학교, 복지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세계의 일부가 되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나눔으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노년기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성숙에 집중할 때입니다. 팔순의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조용히 명상을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항상 무언가를 쫓아다녔어. 이제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네. 내면의 평화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지나간 일들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오래 품어온 상처를 꺼내 바라보고 그것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0이 넘은 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과 불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 동양의 지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7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움이 나를 괴롭혔어. 결국 편지를 써서 용서한다고 전했지. 그 후로 내 마음에 큰 짐이 내려갔어. 내면의 평화는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과 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걸음의 감각과 주변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80이 넘은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 평화가 찾아오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현재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70이 넘은 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게 돼. 내면의 평화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변화를 저항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70이 넘은 최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 하지만 이제는 산 정상 대신 산 아래 계곡을 걸으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어. 인생도 그런 것 같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과 함께 마음의 짐도 덜어내세요.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평생 모은 물건의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버릴수록 자유로워졌어. 물건이 줄어들자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더라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평화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부입니다.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찾을 때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정 교수는 은퇴 후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글을 쓰는 과정이 놀라운 치유가 되었어. 실패한 일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일상의 작은 의식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워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거나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80이 넘은 김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만난 사람들, 떠오른 생각들을 조용히 되새겨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내일을 위한 힘이 생겨. 내면의 평화는 균형 잡힌 삶에서 비롯됩니다. 활동과 휴식, 대화와 침묵,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립되는 것도 평화를 방해합니다. 70이 넘은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놓은 이 마음이 편안해. 내면의 평화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데서 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내면의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6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오랫동안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그 슬픔이 나를 병들게 했어. 이제는 슬플 때 울고 그리울 때 그리워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명상을 해왔습니다. 명상은 내 인생을 바꿨어. 마음속 소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시간이지. 이제는 하루라도 명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듣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70이 넘은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면 모든 걱정이 작아 보여. 넓은 하늘과 산들을 보면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지.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선택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실패가 두렵고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실패들이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모든 경험이 의미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내면의 평화는 또한 자신만의 영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서 옵니다. 종교적 신앙이든 자연과의 교감이든 예술을 통한 초월적 경험이든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는 경험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0이 넘은 최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꽃이 피고 별이 빛나는 것을 볼 때면 이 모든 것을 만든 위대한 힘을 느껴. 그럴 때면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아. 불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평화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이 소중한 보물을 키워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7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의미 있는 인간관계, 배움의 즐거움, 자연과의 조화, 감사하는 마음, 봉사와 나눔의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배움과 봉사가 가능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자연과의 조화는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며 함께 어우러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빛납니다.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건강도 가족도 희생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돈으로 건강과 시간을 살 수는 없더라고. 진짜 부자는 건강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야. 노년기는 삶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지혜는 오후의 햇살이 더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노년의 삶도 더 부드럽고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뭐든 빨리 하려고 많이 가지려고 애썼어. 이제야 천천히 걷고 깊게 느끼고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웠지. 적게 가지고도 더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야. 노년기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호기심 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80이 넘은 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처음엔 우울했어. 하지만 이제는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지.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노년기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더 깊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놓쳤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의 지저김, 차 한 잔의 여유를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70이 넘은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항상 다음 순간, 다음 목표만 생각했어. 이제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지. 느리게 사는 것이 더 풍요롭게 사는 거야.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중 잠시라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년기의 모든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입니다. 프랑클은
우리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자유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물이 깊을수록 고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깊이에서 오는 고요함과 지혜가 우리의 진정한 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 되십시오.